네, 여러분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때 종무식을 하죠. 업무를 이제 마감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나쁜 일들은 다 잊고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권일용 TV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넷플릭스 레인코트 킬러 이영철을 추격하다 리뷰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거 레인코트 킬러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 편마다 제목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킬링 그라운드 그랬던데요. 아, 킬링 그라운드. 네. 그 정도는 좀 뭐 조금 백보 양보할 수는 있겠는데 뭐 레인코트 킬러가 이거 참 어찌됐건 뭐 저희들이 제목까지 넷플릭스에 뭐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유영철입니다. 무슨 레인코트 킬러니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살해한 찌질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하시는 두 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개아범 고주홍입니다. 새해도 끝까지 밀고 갈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강아지가 거의 호랑이 같이 그 정도의 좀 용맹하게 생겼거든요. 호랑이 해니까 더 기운이 좋아서 모든 분들한테 호랑이구나. 네, 내년 이제 호랑이의 모든 기운들이 백두산 호랑이의 기운을 시청자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기준들도 용맹하게 뚫쳐나가시기를 그런 마음에서 여전히 가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또 이영철을 한번 추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목이 킬링 그라운드인데요. 이 킬링 그라운드를 어떤 의미로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그 킬링 그라운드라는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레인코트 킬러도 그렇고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비 오는 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가 옷에 묻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거나 그리고 땅속에 매장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그 디테일로 편마다 제목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 화장실에서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여기서도 좀 이 편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그 화장실에서의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의미를 두고 제목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이 킬링 그라운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본 그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 CCTV와 족적을 확보함으로써 유영철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부연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 게 좀 있으신가요?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방송에 있으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연쇄라는 것이 이제 뭐 참 숨길 수 없는 사실로 이제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연쇄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왜 연쇄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수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연쇄 범죄자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굳이 알리지 않고 수사를 은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뭐 수사 정보를 흘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지구에서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연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의 이런 형태의 생각들, 소위 사고 방식들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이 나면 이제 이미 우리는 뭐 언론 보도가 굳이 아니더라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정말 수사에서 은밀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빨리 공개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리고 범인을 추적해서 잡으면 되니까요. 지금 이 보면은 막 검문 검색 같은 거를 굉장히 좀 강화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게 꼭 그 뭐 검문 검색을 통해서 그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아마 범인에게 약간 뭐 프레스를 가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압박이 있죠. 네. 또는 또 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의 범죄자들도 상당히 좀 검거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네, 아 진짜 참 예리한 참 답변입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나면 그 동네 잡범들이 많이 잡혀요. 수사를 하다 보면 이미 그 동네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뭐 절도 강도 범죄자들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검문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수사가 이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보면 무식하고 막 경찰 동원해가지고 뭐 결국 뭐 지나가는 차들이나 뒤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통해서 그 실제 검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찰 그 행정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여기 시점에도 보면 네 가지 사건이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건이 네 개 났을 때 네 사건이 다 일어나고서도 서울청 전체로 하나의 통합이 시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사실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그 족적이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수법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한다. 이런 보고서들이 자꾸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사본부이 이미 차려졌었어요. 이미 통합해서 강남서 이제 수사본부를 차렸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보면서 할까요? 아, 이 사건이 멈춰주세요. 그 사람이 실종됐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유경철은 침입범죄를 멈추고 그다음에 자기 집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불러들이는 범죄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살인을 저지르고 싶고 이런 제약적인 요소가 자기가 그 서울 도시권에서 걸려들었으니까 그거를 제거하면서도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저지르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는 건 이 진짜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으로 연쇄살인범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 추구의 행동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걸 선택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 침입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자기 어떤 흔적들 예기치 않은 흔적들을 남기게 되면서 연쇄범죄다라는 것으로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러면 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내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로 변화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수사에 대한 압박보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이제 침입해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자꾸 흔적이 남기도 하고 또 그 정도 자극에서는 이제 만족감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기에 보다 더 자신의 어떤 살인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됐고 그걸 그 방법으로 결국 실종이 되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사회 이면에 있는 노숙자 또는 뭐 가출한 어떤 그 청소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어떤 성매매와 관련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이런 대상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이런 그 연쇄살인범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택해서 자기가 드디어 나는 이제 내가 완전히 피해자를 장악하고 내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어디 도망가고 증거 인멸할 필요 없이 내가 집에서 그냥 내 환상을 마음대로 실현하겠다. 이것으로 발전한 이제 시점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는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비열한 놈이죠. 뭐 약자들이고 약자들뿐만 아니라 참 아픔을 갖고 있는 여러 이런 피해자들을 노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무슨 뭐 거룩한 뭐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대상을 선택한 그리고 연쇄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뭐 관념이나 신념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이코패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또 동영상 이 다큐 보시면 그 김광자 소장님이 아주 큰 일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그 당시 출퇴근할 때 그쪽이 출퇴근 구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막 다 펜스 쳐놓고 그죠? 그 미아리 그쪽을 다 이제 막아놓고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음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더 활성화된 것도 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그 영향이 좀 커진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분의 의도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그것은 좀 경찰관의 그 뭐죠? 책이 될 거고 동 연관성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연관성은 없고 일단은 막 이 문제와 단속하는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선택한 어떤 그 목적이나 어떤 이유는 좀 크게 연관성은 있지는 않아요.